네, 반갑습니다. 장대양봉TV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큰 상승을 한 종목에 대하여 접근과 대응의 기준 혹은 손절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쉽고 현명하고 간단한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반 개인 투자자들, 여러분들 대부분은 큰 상승을 한 종목을 대상으로 명확한 기준 없이 종목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으로 홀딩하다가 큰 하락을 맞이하게 되고 큰 손실을 맞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본 강의는 차트상의 매물대를 기준으로 높은 자리에 위치한 종목을 접근과 대응을 기준을 세우는 쉽고 현명한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보면서 차트상의 매물대를 어떻게 끊는지 간단하게 또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당하고도 똑같이 매매한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손실을 보게 됩니다.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도 이제 주식의 기대감만으로도 주식 매매로서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믿고, 그렇죠, 막연한 기대감만을 믿고 버틴다고 하면은 진짜로 여러분들 큰 상승을 한 종목의 뒤에는 큰 하락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큰 손실을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손절에 대한 중요성도, 그리고 손절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중요성도 좀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뭐부터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역사적인 종목 시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젠을 여러분들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자, 시젠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매매를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앞에 있는 매물을 여기서 받고 그 매물을 여기서 받고 받았으니까 여기서부터 21서드 지켜지면은 여기를 돌파해서 올라가는 게 목적지겠죠. 그러면은 이 종목에 대하여 만약에 이 밑에서 잡으신 분이든 이 위에서 내가 새로이 접근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든 어떻게 기준을 세우는가? 그놈이 가진 가장 단기적이고 강력한 매물대를 기준으로 세우면 되는 겁니다. 어디에요? 현재가보다 밑에 있으면은 지지선이 되는 거죠. 얘가 여기를 깨지 않고 앞에 있는 매물을 받아왔으니까 여기를 깨지 않으면서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은 여기나 여기를 돌파해서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매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기준을 어떻게 세워야 돼요? 매수에 대한 기준이 될 수도 있고 손절에 대한 기준이 될 수도 있는, 이렇게 이평선만 보고 전체적인 이 단기적인 차트만 보면은 좋은 차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하나 이렇게 기준을 세우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도 있고 손절에 대한 리스크도 최소화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놈이 가진 가장 단기적이고 강력한 매물대는 어디입니까? 이렇게 캔들의 하단부와 상부가 겹쳐지는 곳, 그렇죠? 이런 걸 보고 강력한 매물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길 기준으로 매수를 할 수도 있고 손절에 대한 기준을 세울 수도 있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떠나서 큰 상승을 한 종목은 하락을 하게 되면 큰 하락을 맞이하기 때문에 이러한 간단한 매물대를 기준으로 대응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여기를 깨게 되죠. 여기를 깨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큰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정말 간단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차트를 큰 차트로서 이제 못 보시는 분들도 이렇게 단기적이고 바닥에서부터 큰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적인 차트만 보고 단기적인 차트의 매물대만 보고 손절에 대한 기준을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LNF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NF도 여러분들 보자고요. 자, LNF도 바닥에서 떠나서 큰 상승을 했습니다. 큰 상승을 했고 내가 만약 여기서부터 접근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이놈이 가진 가장 단기적인 매물대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 캔들의 하단부들이 겹쳐진 부분, 여기가 단기적인 매물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가가 이 위에 있는 선보다 위에 있으니까 이 단기적인 매물대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천천히 보자고요. 자, 그렇죠. 여기를 깨게 되면은 버리고 이 가장 강력한 매물대를 지지하면은 매수를 하고 여기에서 이 가장 강력한 매물대를 기준으로 손절에 대한 기준을 세울 수도 있고요. 그렇죠? 결과론적으로 여러분들 이 종목이 만약에 여기서 21선을 지지하고 이 왼쪽에 있는 매물대를 지지하고 더 오르기 위해서는 이 가장 단기적인 매물대를 지지하고 이 위에 있는 가장 강력한 매물대 위에서
올라타서 지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죠. 그리고 여기를 지지하는 걸 보고 매수하신 분들은 여기까지 올라왔죠. 그러면은 내가 주구장창 더 보고 싶은데 단기적인 기준은 어디에 세워야 되는가?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세우면 되죠. 이 왼쪽에 있는 매물대를 기준으로. 왜냐? 여기를 깨면은 다시 한 번 더 이 바닥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요. 결과론적으로 이러한 단기적인 매물대를 깨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주라락을 하게 되죠. 그렇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SBB테크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BB테크도 우리가 지금 20% 정도 수익을 냈는데 여러분들 잘 보자고요. 자, 이놈이 바닥에서부터 큰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놈이 가진 가장 단기적이고 강력한 매물대가 어디예요? 여기 라인이 됐죠. 그럼 여기를 깨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밑에 있는 가장 단기적이고 강력한 매물대까지 내려오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지지라는 척 하다가 이 가장 단기적이고 강력한 매물대를 깨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그 밑에까지 내려가죠. 그러니까 큰 상승을 한 뒤에는 큰 하락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얘가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에서 매매를 해서 이놈이 가지고 있는 1차 목표가가 어디가 돼요? 이놈이 가진 가장 단기적이고 강력한 매물대, 저항선까지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러한 매물대는 매수 손절에 대한 기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목표가에 대한 기준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주식은 가장 강력한 매물대로 시작해서 가장 강력한 매물대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SBB테크를 보고 우리가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뭘 볼까요? 에코프로를 볼까요? 자, 에코프로도 여러분들 보자고요. 자, 이놈이 가진 가장 단기적, 자, 이건 제가 강의를 올려드렸죠? 자, 에코프로는 외봉으로 좋았기 때문에 쌍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두고 매매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놈이 가진 가장 단기적이고 강력한 매물대가 이 왼쪽에 있는 양봉의 머리와 이 양봉의 하단부가 지지하는 부분, 그리고 21선을 지지하는 부분이니까 여기를 지키기 시작하면은 이 왼쪽에 있는 장대 양봉의 머리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제가 강의를 해드렸죠. 어떻게 됐나요? 자, 해보세요, 여러분들. 자, 얘가 큰 상승을 하고 큰 하락을 했어요. 강의를 한 시점은 아마 여기쯤 됐을 겁니다. 그리고 얘가 이 왼쪽에 있는 양봉의 머리를 깨기 시작하죠. 그리고 회복을 했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부터 자리가 괜찮으니 쌍봉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차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됐나요? 그 위에 있는 가장 강력한 매물대 라인, 여기 라인까지 올라갔죠. 이놈이 가진 가장 단기적이고 강력한 매물대 라인을 여기서 형성했고 여기를 지켰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가장 강력한 매물대 라인까지 올라가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이 차트를 보고 여기에서 매수를 하고 여기에서 1차적으로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게 되면 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지켜지는지 보는 겁니다. 얘가 어디까지 내려왔어요? 자, 만약에 상승을 할 거였으면은 이놈이 가진 가장 단기적이고 강력한 매물대가 여기 라인에 형성이 됐기 때문에 여기를 지키기 시작했겠죠. 그렇죠? 이 선을 지키기 시작했겠죠. 근데 지키지 못했죠. 그리고 깨버리게 되고 이 밑에 있는 단기적이고 가장 강력한 매물대를 깨버리게 되니까 또 한 번 하락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자, 또 다른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량도 여러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2차전지 종목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자, 금량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놈이 가진, 자, 이렇게 여러분들 차트를 하나씩 보자고요. 자, 이놈이 가진 가장 단기적이고 강력한 매물대가 어디예요? 여기죠. 그럼 여기 라인을 깨지 않는 한에서 매수를 할 수도 있고, 대응에 대한 기준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러고 여기를 지켜지게 되니까 떠나기 시작하죠. 에코프로는 아까 비슷하게 이 왼쪽에 있는 외봉의 윗꼬리를 돌파하지 못한 채 무너졌지만은 금령은 돌파하고 더 갔죠. 그리고 이렇게 쭉쭉 가다가 이놈이 가진 가장 단기적이고 강력한 매물대를 여기 라인에 형성이 됐죠. 그렇죠? 여기 라인에 형성이 됐죠. 그러면은 지켜보고 있다가 쪼물쪼물 가니까 일단은 지켜보고 있다가 여기에서 가장 단기적이고 강력한 매물대 라인을 형성하는 걸 보고 최소한 여기 라인을 기준으로 대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종목을 밑에 들고 있던 분이든 위에 들고 있던 분이든
여기를 기준으로 고점에서 대응 라인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나게 돼서 여기 라인을 깨게 되죠, 여러분들. 그렇죠? 여기 라인을 깨게 되니까 다시 한번 더 큰 하락을 맞이하게 되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던 그런 종목이 또 뭐가 있나요? 아, 코난 테크놀로지. 자, 코난 테크놀로지도 여러분들 보자고요. 자, 얘가 큰 상승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얘가 큰 상승을 잘 해줬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전부 다 바닥에서부터 큰 상승을 했죠. 바닥에서부터 많이 떠났고요. 그래서 이런 항상 큰 상승의 뒤에는 큰 하락을 맞이하게 되니까 이 강의를 여러분들이 듣는 것도 복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천천히 접근해 보자고요. 아, 이놈이 21선을 깨지 않은 채 큰 상승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조정을 들어가면서 이놈이 가진 가장 단기적이고 강력한 매물대 라인을 여기에서 형성하게 됐네요. 그렇죠? 왜냐, 이 양봉의 머리, 양봉의 아래 꼬리, 그리고 이 양봉의 하단부들이 지지하게 되는 부분, 여기가 이놈이 가진 가장 단기적이고 강력한 매물대 라인이 형성하게 되고, 여길 깨지 않게 되면서 주식이 올라가게 되지만은 결과론적으로 더 버티고 싶어도 뭐 상승이 시원하지 않다고 해서 주식이 상승에 대한 기대를 더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이 가장 강력한 매물대를 깨게 되면서 이 주식은 계속해서, 이 차트는 계속해서 하락하게 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을 해보자고요. 뭐 옛날 종목 하나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분제약도 여러분들 볼까요? 신분제약도 여러분들 볼 텐데, 자, 이놈이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이거 앞전에 강의한다고 제가 이거 그어둔 건데, 자, 이놈도 큰 상승을 했습니다. 이놈도 큰 상승을 하고, 이놈이 가진 가장 단기적이고 강력한 매물대 라인을 어디에서 형성을 했나요? 여기에서 형성을 했죠. 그렇죠? 잘 보자고요. 여기에서 형성을 했죠. 사실 여러분들 여기 상한가의 머리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쉽고 편하게 보기가 좋습니다. 왜냐, 상한가를 막음으로써 상한가의 잔량, 뭐 여러분들 그렇죠, 주포도 사고 개미도 사고 그런 라인이기 때문에 거래량도 터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한가 라인이 굉장히 좋은 매물대가 되는 걸 알고 계시면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 종목을 여기서부터 접근하고 싶습니다. 여기서부터 접근하고 싶고, 이놈이 가진 가장 단기적이고 강력한 매물대 라인을 여기서 형성을 했기 때문에 여기를 깨게 되면 버리면 되는 거죠. 어떻게 됐나요? 결과론적으로 여기를 깨게 되면서, 여기를 지켜지지 않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하락을 맞이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여러분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던 종목. 좀 여러 가지 예를 많이 들면은 좀 더 여러분들이 와닿겠죠? 그렇죠? 와닿겠죠? 하이드로 리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드로 리튬 여러분들 보자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바닥에서부터 상당히 많이 떠났죠. 여러분들 상당히 많이 떠났고, 그래도 얘는 양반입니다. 얘는 양반이에요. 자, 잘 보자고요, 여러분들. 자, 내가 여기서부터 이 종목에 대해서 접근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놈이 가진 가장 단기적이고 강력한 매물대 라인이 어딘지를 보면 되겠죠. 그렇죠? 어딘가요? 여기죠, 여러분들. 그렇죠? 이 음봉의 아래 꼬리와 양봉의 하단부가 그렇죠, 겹쳐진 부분, 이런 걸 보고 매물대라고 하죠, 여러분들. 가장 단기적이고 강력한 매물대, 여기 라인을 깨게 되면서 큰 하락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니까 진짜로 쉽게 여러분들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 평생을, 이걸 알고 있으면 평생에 대해서 이제 큰 손실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고요. 또 다른 거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텍도 여러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윈텍 보자고요, 여러분들. 자, 이놈이 가진 단기적이고 가장 강력한 매물대. 자, 바닥에서부터 충분히
큰 상승을 하게 됐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내가 만약에 이 종목을 접근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럼 이놈이 가진 가장 단기적이고 강력한 매물대 라인이 어디인가요? 보통 상한가의 머리를 잘 찍는다고 했죠. 상한가의 머리를 잘 찍는다고 했는데, 잘 보세요. 이 상한가의 머리를 기준으로 캔들이, 그렇죠? 저항받기도 하고, 지지하기도 하고, 저항받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한가의 머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여러분들 조금 쉽게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죠. 단기적인 매물대를 하나 더 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두 개죠, 여러분들. 그럼 여기 두 개를 두고 현재가가 여기에 있든 현재가가 여기 위에 있든 대응에 대한 기준을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주포도 여러분들 양반입니다. 이 마구잡이로 하락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장 단기적이고 강력한 매물대를 깨게 될 때 큰 하락을 맞이한다고 자기들이 알려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서울가스도 그렇습니다. 서울가스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선을 그어드렸는데, 자, 이놈이 가진 단기적이고 가장 강력한 매물대 라인이 어디에 형성이 돼 있어요? 여기에 형성이 돼 있죠. 이런 부분들, 이 캔들의 위, 아랫 부분이 교집합되는 부분이요. 그렇죠? 교차하는 부분이요. 그래서 이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딱 당겨 보시면은 여기를 깨게 되는 순간 큰 하락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보이죠, 여러분들.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삼천리도 마찬가지죠. 이 선을 보십시오. 이놈이 가진 가장 단기적이고 강력한 매물대, 캔들의 상부와 하부가 겹쳐지는 부분, 이런 걸 보고 매물대라 하고 여기를 깨게 되면서 큰 하락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보시고 아무런 기약 없이 여러분들의 기대감만으로 주식을 대하시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식 매매에 있어서 기본은 매수에 대한 기준, 손절에 대한 기준, 목표가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건데, 그것을 쉽게 세우고 명확하게 과거의 이력을 보고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게 바로 차트상의 매물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트상의 매물대를 기준으로 이러한 것들의 기준을, 그렇죠? 매수에 대한 기준도 세우고 손절에 대한 기준도 세우고, 그런 것들을 좀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깊이 있고 잠담한데 이 강의를 끝까지 듣고 내가 차트를 꺼내서 혹시 내가 가진 큰 상승을 이미 한 종목에게서 매물대는 어떠한가 라고 생각을 하고 차트상의 매물대를 그어보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절대로 대부분 이렇게 큰 상승을 한 종목에 대해서 물릴 일이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뭐 그것도 이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복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아무튼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 강의가 도움이 되었다면은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 유튜브 재생 목록에 보면은 주식 매매 이론, 주식 매매법, 차트 매매에 대한 매매법과 매매 이론 강의가 많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것들을 듣고 공부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 오늘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